올해 입시 트렌드에 맞는 고3 6월 모의평가 활용법. 안녕하세요. 군단입시 이경화입니다. 네, 김재현입니다. 자, 이제 6월 평가가 다 끝났습니다. 이제 6월 이후에 이제 객관적으로 내 실력을 평가할 수 있는 게 9월이잖아요. 네. 9월 모의평가가 끝나고 바로 수시 전형을 접수해야 되는, 원서를 내야 되는 상황이 좀 짧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엄마나 학생들은 6월 모의평가 결과를 가지고 내가 수시에 집중을 해야 돼? 아니면 수능에 완전 올인을 해야 돼? 이런 것도 고민을 할 수가 있고, 아니면 내가 정시로 이 정도를 갈 수 있으니까 그러면 내가 수시로 어디를 질러봐?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거든요. 여러 가지 생각이 복잡해지는데 6월 평가 이후에 어떤 식으로 입시 전략을 좀 세워야 된다고 해야 되나? 지원 가능한 대학을 좀 생각을 해야 된다면 어떤 방식으로 좀 하면 좋을까요? 일단 대표님 얘기하는 거 듣고 예전 같다라는 느낌을 네네. 받았어요. 왜냐하면 예전 같은 경우에 수능이라고 한다면 6월 성적이고 수능 성적 이런 얘기도 있었잖아요. 네. 근데 이제 그렇지 의대 않죠. 열풍이 분 다음부터는 6월 성적보다 수능은 더 떨어지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거든요. 그러니까 이것보다 조금 더 떨어졌을 땐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를 생각해보는 기준치가 되는 게 6월 성적이지, 6월 가지고 난 수능에 이 정도 나올 테니까 이 정도 대학에서의 정시의 경쟁력이 있어라고 판단하는 추가되는 것 같진 않아요. 그러니까 입시 환경이 달라졌기 때문에 이전의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네, 얘기인 맞아요. 거잖아요. 그러면은 6월 모의평가 결과가 나왔어요. 그럼 이걸 가지고 내가 지금부터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지 그렇게 얘기를 풀어가면 좀 더 낫겠죠? 저희가 3학년 대상 6편 가지고 설명회를 해야 되거든요. 거기에서 핵심 키워드가 있어요. 핵심 키워드. 핵심 네. 키워드가 뭘 것 같으세요? 질문하시면서 또 당황하신다. 키워드가 딱 이거예요. 어디에 납치당할래? 수시 납치? 네, 기존에 보게 되면 수시 납치라고 하면 납치되기 싫어 라고 하는 게 일반적이잖아요. 근데 요즘은 납치선을 정확하게 정하는 게 더 중요할 것 같다라는 내가 생각. 어느 정도 대학은 마지노선이다. 내가 네, 이 정도 대학은 갈 수 있다. 아니면 이 이하로 가면 나는 재수하겠다. 네. 이러는 하한선이라고 해야 되나? 그걸 정하라는 얘기시네요. 네, 선생님 말씀. 그걸 정하는 기준점의 역할이 6월인 거예요. 6월 성적보다 살짝 안 나왔을 때가 어느 정도 대학인데 내가 이 대학을 정말 갈까 말 건지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이 선은 납치선이라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그렇게 접근해야 되는 게 최근 트렌드에 맞는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작년 같은 경우엔 50만이 수능을 쳤거든요. 그 중에서 1, 2등급이 11%잖아요. 5.5만 정도가 1등급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. 많은 것 같죠. 그렇지만 그 기억하기 힘들어요. 50만 중에서 30%가 N수생이거든요. 그러면 N수생이 15만 명 정도였잖아요. 그 15만 명이 공부를 못하는 애보다 잘하는 애들이 많죠. 아쉬웠던 네. 학생들이 많으니까. 그게 한 30%는 상위권이라고 보거든요. 그렇게 되면 4.5만이잖아요. 그렇게 되면 재학생분으로 나오는 정말 게 작네. 작은데 그 일반. 비중은 올해는 더 늘어날 거라는 거죠. 그러겠죠. 수능 응시자도 더 늘어나서 60만까지 늘어난다라고 하면 6.6만이잖아요. 거기에서 35%가 상위권을 받는다라고 하면 3,000명밖에 재학생이 없어요. 와. 그렇기 때문에 결코 6월 성적이 수능 성적이 될 수 없는 구조의 지금 입시의 흐름이에요. 예전처럼 내가 6월이 나오면 이 정도의 대학은 갈 거야 라고 하는 게 섣부르게 판단하면 안 되네. 엄청난 한 점이 되는 거죠. 그렇게 돼서 이런 것들 이외에 고민해야 될 건 작년, 재작년에도 저희 영상에서 계속 얘기했던 건 뭐였냐면
학추 전형. 학추. 학추. 학교장 추천, 학교 추천 전형. 학교장 추천 전형이라고 하는 게 일괄 전형에 해당되는 납치 전형의 가장 대표적인 것들이잖아요. 이런 것들 중에서 재학생만을 대상으로 하는 전형들이 정말 많죠. 뒷부분에서도 얘기하겠지만 재학생들의 최저 충족률이 점점점 떨어지고 있다. 말도 안 되는 최저인데 이걸 못 맞춰 라고 하는 것들도 최저 충족률이 떨어지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이걸 역으로 이용한다라고 하면 좀 입시를 쉽게 갈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거예요.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모두 다 의학 계열을 원하시는 분들은 아니잖아요. 그렇죠. 의학 계열이라고 하게 되면 무조건 잘 봐야 되는 계속. 거지만 그 이외의 사람들이라고 하면 어디에 납치되는 게 더 나을 건지를 명확하게 하는 기점이 6월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약간 생각을 바꾸셔야 되겠네요. 네. 그러니까 6월 모의평가로 내가 어떤 대학을 지원할지 이걸 하기에 앞서서 내가 6월 모의평가 점수로 해서 갈 수 있는 대학이 이 대학인데 여기서 선생님이 좀 떨어질 수도 있다 했으니까 내가 어느 정도 선까지 내가 감당할 수 있느냐. 저는 이제 재수를 할 건지 안 할 건지 그것부터 먼저 결정하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. 전 재수는 정말 싫어요. 그냥 인서울이면 무조건 갈래요 하는 학생들은 여기서 어느 정도 선까지가 되는지를 확인해보고 정말 여기는 안전빵으로 갈 수 있는 그 상태에 져서 전략을 세우는 거고 그게 아니라 나는 여기는 갈 수 있는데 그 밑으로는 아예 안 가 라고 얘기를 하면은 좀 전략을 세우기가 또 거기에 맞춰서 되는 거고 이게 좀 달라지겠네요. 그러고 또 하나 작년에 좀 두드러졌던 것들이 정시 합격선이 상위권부터 조금씩 떨어지고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그런 대학선을 정할 때 기존에 한 3, 4년 전 기준으로 했다가 낭패를 볼 수 있어요. 정말 계속 얘기하셨던 거. 억울할 수 있어요. 억울하면 안 되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이게 떨어지는 추이까지도 보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. 그러니까 딱 좋은 건 지금 6월 성적 가지고 지금 과거에 어느 정도를 갔을까를 보면 이게 한 단계 낮아질 가능성이 있어요.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? 딱 그렇게 되면 이 정도라고 하면 갈지 말지를 정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. 그냥 6월 모의평가 받은 결과로 이제 했을 때 내가 이 정도 뭐 예년엔 좀 합격을 했어? 그러면은 이게 6월 모의평가 점수가 떨어질 수 있는데 뭐 이전에 정시 합격선이 조금 떨어지는 추세가 보이지만 그냥 비슷하다고 보고 내가 이 정도 대학이면 갈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. 작년 기준선이 아니라 한 2, 3년 기준. 네. 최근에 그 하락선을 봤을 때 작년 기준을 꼭 참지 말라는 선생님의 얘기신 거죠. 그래야지 자연스럽게 수시에서 어떻게 쓸지도 그림이 그려질 거고 정시에서도 내가 수능에서 결국 어느 정도 점수가 나와야 되는 목표치가 설정이 되잖아요. 그런 목표라는 게 되게 중요한 이유가 그 학습법이 다 달라진다라는 거예요. 그렇죠. 아까도 얘기했듯이 100점을 원하는 애들과 80점을 원하는 애들은 공부해야 될 범위 자체가 다르거든요.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맞춰서 본인의 학습 범위를 정하고 학습 시간을 배분하다 보면 분명히 그 100점을 원하는 애와 80점을 원하는 애들이 동일한 시간을 들이고도 충분히 목표는 달성할 수 있을 거라는 거예요. 6월 모의평가를 보고 나서 3학년들이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지? 라는 고민을 하는데 계속해서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내가 수시 납치의 하한선이 어디냐? 어느 정도까지 할 것이냐? 이 부분을 하는데 6월 모의평가를 활용을 하시고 그걸 정한 다음에 세부적인 공부법은 각자 개별의 목표와 상황에 따라서 다르다는 얘기신 것 같아요. 그 부분을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